따뜻한 햇빛이 온실처럼 쏟아지던 이른 봄날이었다. 내 거실 창으로 첫 새들이 울어대고 담장 너머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던 날, 나는 여전히 아침 9시마다 신문을 펼치는 늙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정자 씨는 거실의 큰 창문 앞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손에는 대나무로 짠 안경을 쓰고 신문을 펼친다. 창문 너머로 봄의 햇빛이 들어온다. 거실은 한 노인이 혼자 사는 공간이다. 사진은 있지만 프레임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책상 위에는 약봉지가 쌓여 있다. 정자 씨가 신문을 넘긴다. 한 장, 또 한 장. 사회면, 스포츠면, 경제면. 그의 눈은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지역사회 소식면을 넘기다가 나는 멈췄다. 구 최은경 전 은행원 장학재단 설립으로 추모된다. 기사의 사진에는 60가량의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 눈에 익은 모습이었다. 정자 씨의 손이 순간 멈췄다. 신문이 떨렸다. 아주 미세하게. 그의 눈이 그 사진 위에 박힌다. 오래전의 얼굴. 그의 가슴이 한 박자 멈춘다. 최은경. 그 이름이 오랜 시간 만에 내 앞에 나타났다.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정자 씨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다시 들어올린다. 그 사진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본다. 곧 정자 씨의 손이 더 떨린다. 그것은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80이 넘는 나의 인생에 그중 처음 50년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문의 격식, 신분의 높낮이, 세상의 시선, 그리고 내 자식들을 지키려는 마음,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쓰이던 아들 윤수를. 정자 씨의 눈이 먼 곳을 응시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표정이다. 신문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지만 그의 시선은 30년 전을 향하고 있다. 아들 윤수는 젊었을 때 한 여자를 정말 좋아했다. 최은경이라는 이름에. 하지만 그 아이는 고아였다. 정자 씨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는다. 협탁이 오래된 사진 액자 하나를 들어 응시한다. 그 사진첩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다. 그러나 정자 씨의 표정은 그렇지 않다. 그 시절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았고 우리 집안도 그걸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최은경, 그녀를 멀리 떨어뜨린 것이. 정자 씨가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의 턱이 단단해진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어내린다. 그리고 오래되었다.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최은경도 보지 못했고 아들이 그녀를 그리워하는 눈빛도 애써 무시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자 씨가 다시 신문을 본다. 최은경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는 내가 오래전에 내렸던 한 결정이 어떤 삶을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존재를 드러냈다. 정자 씨가 기사를 다시 읽기 시작한다. 고인은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저소득층 자녀 50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자녀는 어머니의 유지를 다하기 위해 고인이 생전 근무했던 은행에서 근무 중입니다. 정자 씨의 눈이 마지막 문장에서 멈춘다. 고인의 자녀, 그의 호흡이 빨라진다. 최은경의 아이? 내가 아들을 그녀에게서 떼어놓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랜 공백이 있었다. 정자 씨가 거실을 걷기 시작한다. 신문을 들고 마치 발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 상관없는 거야. 윤수와 헤어진 이후에 최은경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았나 보지. 하지만 우리 윤수는. 아들 윤수를 생각하자
정자 씨의 마음이 다시 먹먹해진다. 최은경의 아이, 그게 누구든 간에 그건 내 결정과는 상관없는 거야. 그때 나의 결정은 옳았어. 계속 옳아야만 해. 정자 씨가 거실의 벽에 기댄다. 신문을 가슴에 안는다. 자신을 설득하려는 목소리다. 하지만 왜일까? 뭔가 내 가슴이 철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가 은행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생겼다. 정자 씨가 신문을 소파 옆 테이블에 놓는다. 사진이 위로 향하게. 최은경의 웃는 얼굴이 그를 바라본다. 신문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피어올랐다. 최은경의 아이라니 혹시. 30년 전 눈물이 어린 채 꼭 할 말이 있다던 최은경의 얼굴이 사진 위에 겹쳐 보인다. 결국 할 말을 삼킨 채 돌아서던 모습. 정자 씨가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른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속삭인다. 혹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정자 씨가 소파에 앉는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그 무너짐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어떤 방어막이 이 순간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정자 씨가 은행의 자동문 앞에 서 있다. 현대식 은행이다. 손에는 통장 몇 장이 들려 있다. 핑계가 필요했다. 이 은행에 올 명분이 필요했다. 은행 지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창구 직원은 5명이었다. 그중 1명은 젊은 여자였다. 30 전후로 보였다. 밝은 표정으로 손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정자 씨는 순간 그 여자를 보고 멈춘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가 눈에 띈다. 정자 씨가 번호표를 뽑는다. 번호표를 손에 꼭 쥐고 의자에 앉는다. 정자 씨는 그 젊은 여자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것이 보였다. 눈의 형태, 미소의 패턴,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오래전의 누군가를. 내 가슴이 철렁했다. 정자 씨의 몸이 경직된다. 그 여자를 계속 바라본다. 젊은 은행 직원의 얼굴에 은경 씨의 특징과 아들 윤수의 특징이 겹쳐 보인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정자 씨의 손이 차게 식는다. 냉기가 손끝에서 팔로 올라온다. 스피커에서 5번이라는 음성이 난다. 정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천천히 한 발 앞으로. 그리고 또 한 발. 창구까지는 몇 걸음이지만 정자 씨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의 이름표가 보였다. 정자 씨가 창구 앞에 도착한다. 그 여자는 모니터를 보던 시선을 돌려 정자 씨를 본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 옆에 이름표가 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인사한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다.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정자 씨는 멈춘다. 그 순간 내 눈앞에는 이름표에 쓰인 글자만 보였다. 최윤수. 그 이름을 본 순간 내 호흡이 멈췄다. 내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저 미소, 저 눈매, 최은경의 아이가 틀림없다. 정자 씨의 눈이 이름표 위에 고정된다. 최윤수.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아들 윤수가 들어있다. 그것은 우연일까? 의도된 것일까? 정자 씨는 알 수 없다. 다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정자 씨는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 계좌요. 오래돼서 정리하려고요. 정자 씨가 통장을 앞으로 내민다. 손이 떨린다. 아주 미세하게.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어머, 이 계좌 정말 오래됐네요. 거의 못 쓰신 거네요. 최윤수가 눈을 들어 정자 씨를 본다. 약간 놀란 표정이다. 오래된 계좌. 딱 한 번. 아들 윤수가 최은경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를 보기 위해 방문한 바로 이곳에서 만들었던 그 계좌. 그 이후로 거의 쓴 적이 없다. 그 정확한 시간이 내 계좌에 기록되어 있었다. 아들을 떠나게 한 그 시간이. 정자 씨의 표정이 변한다. 미세하게.
그 한 문장에서 정자 씨는 오랜 시간의 무게를 느낀다. 내 거의 못 썼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 최윤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웃는다. 밝은 웃음. 그녀의 말에는 꾸밈없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애쓰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당기는 그런 온기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정자 씨에게는 다르게 들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아이가 정말 누구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어쩐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들 때문에 내 마음의 무게가 더 커지고 있었다. 아, 그래요? 옛날 이름이지 뭐. 계좌 정리는 어떤 식으로 원하세요? 최윤수가 업무로 돌아온다. 정자 씨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그의 귀는 다른 것을 듣고 있다. 자신의 심장음, 자신의 호흡.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눈앞이 흐릿했다. 이 아이가 정말 정자 씨의 시야가 흐려진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진다면 이 아이는 누구일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최윤수가 정자 씨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다. 고객 관리의 본능. 그녀는 정자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본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정자 씨가 현실로 돌아온다. 제어 기능이 작동한다. 그는 말한다. 부분적 진실로. 그럴 수 있죠. 조금 쉬었다 하시겠어요? 혹시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최윤수가 전문적이면서도 다정한 응답을 한다. 고객이 불편해 보인다. 그녀는 배려한다. 물을 건넬 것을 제안한다. 그 순간 나는 그 아이의 따뜻한 눈길을 읽을 수 있었다. 정자 씨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물을 건네며 웃는 그 얼굴에 신문 속 웃고 있던 최은경의 얼굴이 겹쳐진다. 다만 정자 씨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은행을 찾았다. 어느덧 눈이 마주치면 반갑게 눈인사를 하며 맞이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사실 나는 그 아이를 보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매번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도 맞기를 바라는 그 모순된 감정 속에서 며칠이 지났다. 정자 씨는 여러 핑계를 만들며 은행을 다시 찾았다. 매번 최윤수가 창고에 있는 시간을 계산하며 그는 마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은행에 간다. 어느 오후였다. 나는 은행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고령의 근력이 떨어진다며 의사가 시킨 산보였다. 아니, 사실은 은행 앞 거리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자 씨가 시장을 돌아다닌다. 파, 당근, 계란, 고기, 일상적인 것들을 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시장에 없다. 점심시간이 될 때쯤 최윤수가 은행을 나올 것이다. 아마도. 정자 씨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시장에서 나가려는 길. 그러다 손이 미끄러진다. 계단에서 내가 든 장바구니가 떨어졌다. 나이 탓인지 손가락에 힘이 풀렸다. 파, 당근, 계란이 대구르르 흩어졌다. 나는 몸을 숙여 바구니를 주우려 했지만 무릎이 아팠다. 아이고 늙으니 이것도 못하네. 정자 씨가 혼잣말을 한다. 자조적인 톤으로. 그 순간 자신의 무릎, 자신의 나이, 자신의 약함을 느낀다. 그때 갑자기 빠른 발걸음이 들린다. 누군가가 빠르게 온다. 할머니. 최윤수가 나타난다. 그녀는 점심시간 때 은행을 나오다 정자 씨가 장바구니를 떨어뜨린 것을 본 것이다. 내심 기대했지만 정자 씨의 몸이 얼어붙는 듯하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최윤수가 먼저 정자 씨를 걱정한다. 미간에 주름이 간 얼굴로 정자 씨를 살핀다. 그녀는 정자 씨를 도우려고 옆에 앉는다. 네, 괜찮아요.
늙으니 손이 잘 미끄러지네. 정자 씨가 최윤수의 손길을 받는다.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정말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최윤수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 고객 관리가 아니라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는 목소리다. 할머니, 여기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물건 주워드릴게요. 아니, 아가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자 씨가 손사래를 쳐도 최윤수는 밝은 미소를 보이며 정자 씨가 정말 다친 곳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피고는 돌아선다. 그러고는 계단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줍는다. 바지에 먼지가 묻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계란도 괜찮고 다 멀쩡해요. 걱정 마세요. 최윤수가 확인한다. 계란 몇 개만 깨졌고 대부분은 멀쩡하다. 최윤수는 정자 씨를 안심시키려 한다. 고마워요. 친절한 아가씨네. 정자 씨가 감사한다. 하지만 그 감사의 무게가 무겁다.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해주면 그만큼 보람찬 일은 없다고. 최윤수가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최윤수 자신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최은경의 말이다. 은경 씨의 철학, 은경 씨의 인생관.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최윤수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정자 씨와 최윤수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 속에는 오랜 세월이 압축되어 있다. 그 말이 내게 닿아왔다. 누군가의 하루를 덜 힘들게 해주면 이건 은경 씨가 남긴 말인가? 아니면 아주 오래전 우리 윤수가 그녀에게 했던 말인가? 어느 쪽이든 그 말은 세월을 건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압도했다. 할머니, 은행 앞 벤치에 앉아 계실래요? 정자 씨가 조용해지자 최윤수가 다시 정자 씨를 걱정한다. 따뜻한 차 가져다 드릴게요. 따뜻한 제안. 아유, 괜찮아요. 바쁠 텐데 이렇게까지. 정자 씨가 거절한다. 하지만 그 거절은 진심이 아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쁘지 않으시면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최윤수가 빠르게 은행으로 돌아간다. 그 아이는 은행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손에는 따뜻한 컵이 들려 있었다. 나와 그 아이는 거리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오후 햇빛 속에서 최윤수가 돌아온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컵을 들고 정자 씨와 최윤수가 벤치에 나란히 앉는다. 오후 햇빛 속에서, 거리의 소음 속에서. 고마워요. 우리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마셨다. 햇빛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그 아이의 옆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 나는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생각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정자 씨가 최윤수의 옆모습을 본다. 미간 사이의 주름, 눈가의 라인, 콧날의 곡선. 모두 누군가를 닮아 있다. 정자 씨는 그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본다. 제가 다치거나 놀라서 울면 엄마가 따뜻한 물을 주셨어요. 그럼 금세 놀란 마음이 진정되곤 했어요. 엄마가 많이 그리워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최윤수가 갑자기 말을 꺼낸다. 마치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갑작스러운 말에 정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최윤수를 바라본다. 어머,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죄송해요. 이상하죠? 뵌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쩐지 할머니랑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편하게 얘기해버렸네요. 최윤수가 멋쩍은 듯 웃는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최윤수의 어머니에 대해, 은경 씨에 대해. 네, 정말이지.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없는 요즘도 자꾸만 생각이 나요. 엄마가 뭐라고 할까?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최윤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눈다. 그것은 정자 씨를 향한 말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같다. 혹시 아버님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 궁금했던 질문을 툭 뱉어낸 정자 씨는 말을 함과 동시에 스스로 놀랐다. 최윤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아버지 얘기를 물어보면 엄마는 슬퍼 보였어요. 먼 곳을 응시하는 최윤수의 눈이 쓸쓸해 보인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엄마가 좋은 분이라고 했었으니까. 미안해요. 뭐가 미안했던 걸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도 없이 입에서 말이 흘러나온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죠? 최윤수는 정자 씨를 돌아보며 웃어 보인다. 그녀의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미소에 최은경과 아들 김윤수의 모습이 모두 어려 있다. 그 순간 나는 이 아이가 얼마나 혼자인지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도 없고 이제 어머니도 없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책임이 내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아닐지도 몰라. 진실은 문턱까지 와 있지만 정자 씨는 아직 그 위에 발을 올리지 못했다. 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애써 아니다 되뇌어 보는 것이다. 정자 씨와 최윤수는 침묵 속에서 차를 계속 마신다. 둘 다 각자의 생각 속에 빠져 있다.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줘서. 정자 씨가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그 감사는 물이나 차 때문이 아니다. 정자 씨가 또다시 은행을 찾았다. 새로운 계좌를 열고 싶다는 핑계로. 하지만 목적은 명확하다. 오전 11시, 은행은 꽤 붐비는 시간이다. 정자 씨는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소리를 쳤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와서 왜 딴소리야? 한 남자가 대출 창구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다. 다른 직원이 나왔지만 상황은 더 심해진다. 은행 내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방향으로 향한다. 이게 지금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인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장난해? 정자 씨는 신문을 내려놓는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아까부터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잖아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화가 난 손님은 계속 쏘아붙이고 직원은 쩔쩔매며 아무 말 못하고 있다. 유난히 어려 보이는 직원이었는데 그날따라 며칠간 쌓인 손님의 화가 그녀를 향해 터져나온 듯하다.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다. 대리님, 어떡해요? 하필 과장님이랑 지점장님도 안 계신데. 한 직원이 최윤수에게 다가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을 건넬 때 최윤수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자판을 두들기고 있다. 무언가 확인하듯 모니터 화면을 훑던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일어선다. 걱정스런 표정의 직원을 안심시키듯 웃어 보이고는 이내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손님에게로 향한다. 그 아이는 빠르게 걸어갔지만 발걸음은 차분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최윤수 대리입니다. 최근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최윤수가 고객 앞에 선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그러고는 또 딴소리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에 들일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요? 조금 전 상담하시는 내용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난 고객은 여전히 씩씩거리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최윤수를 바라본다.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 또 대충 보다가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할 거 아니야?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요건이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예외 조항과 추가 신설 항목이 있습니다. 고객님께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것 같아 이 부분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최윤수가 친절하지만 단단한 표정으로 고객에게 말한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앉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거 확실합니까?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네,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윤수는 잠시 눈을 맞추었다. 흔들림 없는 시선, 그러나 그 안엔 따뜻한 확신이 있었다.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동안 쉬면서 기다려주시겠어요? 고객은 아무 대답 없이 끄덕인다. 최윤수가 웃으며 말한다. 기다리시는 동안 드실 수 있도록 따뜻한 음료 드릴까요? 그 아이는 고객을 조용한 자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 처음엔 이따금의 고성이 들리는 듯 했지만 점점 잦아들었다. 얼마 후 최윤수가 고객과 함께 나왔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신청은 잘 접수되었어요.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외 항목 요건이 모두 충족되니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가 퉁명스럽지만 한결 누그러뜨러진 표정이다. 고객이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돌려 아까 화냈던 직원을 바라본다. 내가 좀 흥분했지? 미안합니다. 다시 최윤수를 보고 눈인사를 건넨 뒤 고객이 마침내 은행을 나선다.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던 다른 직원들이 최윤수에게 다가간다. 참았던 숨을 내쉬며 윤수에게 말을 건넨다. 최윤수가 아까 그 어린 직원을 바라보며 말한다. 진아 씨, 많이 놀랬죠? 일찍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요. 나도 바뀐 규정 찾아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고마움을 표한다. 정자 씨는 그 광경을 계속 관찰한다. 최윤수의 힘은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정자 씨는 알 수 있었다. 그때 최윤수가 정자 씨 쪽을 보고 미소 짓는다. 할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금방 정리하고 올 테니 조금만 계세요. 죄송해요. 최윤수는 정자 씨가 더 기다릴까 급히 상담실로 들어간다. 미안해. 정말로. 정자 씨가 혼잣말을 한다. 최윤수의 미소에 마음이 아려온다. 비온 뒤에 거리는 젖어 있고 벚꽃잎이 흩날린다. 정자 씨가 천천히 은행 앞으로 다가온다. 손에 우산이 들려 있다. 은행에 두고 간 지갑을 찾으러 다시 걸음을 한 것이다. 창구는 이미 불이 꺼져 있고 유리문 안쪽엔 정리가 한창이다. 셔터가 내려진 은행 문 앞에서 정자 씨가 돌아서려던 그때 문이 열리며 최윤수가 나와 그녀를 부른다. 할머니, 지갑 찾으러 오셨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창고에 놓고 가셨길래 혹시 모르실까봐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윤수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지갑을 꺼내 건넨다. 정자 씨가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숙인다. 아이고, 늙으니 깜빡깜빡하네. 오늘 고생 많았을 텐데 퇴근도 못했겠네. 괜찮아요. 비도 그쳤고 이 시간에 나와보니까 공기가 참 좋네요. 정자 씨는 살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젖은 나뭇잎에서 빛이 반짝인다. 그러게요. 요즘은 이런 공기도 잘 못 느끼고 살아요. 할머님은 늘 여유 있어 보이시던데요. 정자 씨가 작게 웃는다. 여유라기보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가워서 말이 많아져요. 최윤수가 살짝 미소 짓는다.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이 왠지 낯설지 않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이 할머니 옆에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진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도 그래요. 요즘은 괜히 누가 찾아와 주면 고맙고 그런 마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둘은 짧게 눈을 마주친다. 어색한 미소가 스치고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은행 앞 벚나무 가지 사이로 봄밤의 바람이 지나간다. 벚꽃은 늘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맞아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벚꽃은 잠깐이라 더 예쁜 거라고요. 정자 씨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말이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정자 씨는 가만히 벚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그 말 참 곱고 애처롭네. 정자 씨는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레 묻는다. 어머님이 참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최윤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정자 씨를 본다. 네, 따뜻하고 조금 고집도 세셨죠. 그게 다 사랑에서 나온 거였어요. 정자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벚꽃 한 송이가 우산 위에 떨어진다. 그녀는 그 꽃잎을 살짝 떼어내며 미소를 짓는다.
고집도 사랑이었구나. 네,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에요. 고마워요. 오늘도. 별 말씀을요. 잠시 생각하던 최윤수가 밝은 얼굴로 말한다. 벚꽃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향이 좋은 꽃차를 선물 받았거든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꽃차 대접할게요. 정자 씨는 최윤수의 제안이 싫지 않다. 못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다음엔 내가 밥을 살게. 차는 그때 얻어 마시고. 둘 다 웃는다. 짧지만 확실히 온기가 피어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봄비 냄새 속에서 문득 다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 그 다음 주였다. 나는 평소처럼 은행을 찾았다.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최윤수. 할머니, 오셨네요? 해맑게 웃는 그 아이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울컥하며 가슴이 턱 막힌다. 늙은이 주책이야.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오랜 시간을 삼킨 눈물이. 그때 최윤수가 정자 씨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정자 씨가 대답을 하려고 한다. 그 순간 은행 문이 열린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은행 안을 살피다 정자 씨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온다. 그 순간 나는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내 아들 윤수의 목소리였다. 윤수 씨는 어머니가 자주 이 은행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집안 운전기사에게 들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도 아니었다. 윤수 씨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은행을 자주 찾아가는지, 왜 이 은행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다. 정자 씨는 돌아본다. 거기에는 자신의 아들이 서 있다. 정자 씨를 바라보던 그의 눈이 최윤수에게로 향한다. 최윤수를 바라보던 그의 눈이 커졌다. 이름표를 본 것이다. 최윤수. 김윤수가 이름을 읽는다. 그 이름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은경 씨의 성, 자신의 이름, 그 조합. 네. 최윤수가 놀라서 대답한다. 그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니 이제 낯선 아저씨가 나타나서 자신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크고 무거운 무언가가 이 공간에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 어머니, 왜 여기를? 김윤수가 정자 씨를 본다. 그리고 다시 최윤수를 본다. 통장 때문에. 통장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은행도 아니잖아요. 잠시 말을 멈춘 윤수 씨가 어리둥절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최윤수를 가만히 쳐다본다. 익숙한 얼굴. 어머니, 혹시 이 사람을? 윤수 씨는 말을 잇지 못한다. 그 순간 은행, 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아들이 깨달았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저 아이가 누구인지. 김윤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지만 열심히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듯하다. 임정자 할머님 아드님이세요? 할머님 계좌 개설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윤수가 김윤수에게 묻는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이 남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당신의 어머니 최은경 씨인가요? 김윤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김윤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윤수가 놀란다. 네. 어떻게 제 어머니를... 어머니, 왜 여기 계셨던 겁니까? 김윤수가 정자 씨를 바라본다. 윤수야, 어머니는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녀를 포기한 저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살아온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던 윤수 씨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정자 씨에게 묻는다. 어머니,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김윤수의 고통이 터져 나온다. 아들아. 어머니, 제가
제가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 위해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제 스스로도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살았어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 수없이 되뇌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셨던 거예요? 김윤수가 모든 것을 쏟아낸다. 아드님 성함이 윤수. 할머니, 최윤수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곧 최윤수의 표정이 변한다. 이해가 조금씩 밀려온다. 그 순간 은행은 하나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오랜 시간이 한 공간에 압축되어 눈을 감을 수 없는 상처로 드러나고 있었다. 은행 직원들도 다른 고객들도 모두 정지되어 버린 것 같다. 신문에서 봤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정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 사람, 우리 엄마? 최윤수가 중얼거린다. 자신의 엄마, 은경 씨. 그 엄마가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정혜와 함께였지만 자꾸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이도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10여 년 전 갑자기 이혼을 알려왔던 아들 윤수.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도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다고 믿고 싶었는데 돌연 이혼을 말하는 아들을 정자 씨는 말릴 수 없었다. 김윤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긴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아버지? 최윤수가 조용히 그 단어를 중얼거린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서. 아버지, 그 단어에 윤수 씨는 짐짓 놀라 최윤수를 바라본다. 입을 떼었다 닫았다 차마 할 말을 찾지 못한 그의 눈빛에 세상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 그 감정의 무게에 눌려 윤수 씨는 최윤수를 바라보던 고개를 숙여 발끝을 보다 다시 정자 씨에게 고개를 돌린다. 정자 씨는 안타까운 눈으로 최윤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리던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멍울이었을까? 최윤수가 울기 시작한다. 정자 씨는 이 상황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왜 그러셨어요? 윤수 씨의 목소리가 은행에 울려 퍼진다. 무엇에 대한 물음일까? 30년 전 정자 씨를 원망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와 모든 걸 헤집어내는 정자 씨를 탓하는 걸까? 침묵. 은행 내의 모든 음성이 멈추고 시선이 세 사람에게 모인다. 급히 다른 은행 직원이 다가와 셋을 상담실로 안내한다. 조용하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상담실 안. 세 사람이 앉아 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 최윤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 끝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것들, 말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최윤수가 갑자기 말을 꺼낸다. 매우 조용하지만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다. 그녀가 알게 된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못한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입을 떠나는 순간 부서져 사라진다. 그녀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 정자 씨가 최윤수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생각에 손을 내린다. 저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최윤수가 일어난다. 다리가 흔들린다. 그녀는 이 순간을 소화할 수 없다.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라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나타났다. 김윤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의 딸을 보고 있지만 그 딸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수도 없다. 너무 갑작스럽다. 최윤수가 그대로 상담실을 나간다. 그녀의 발걸음이 들린다. 빠르고 불안하고 도망치는 발걸음이다. 그 아이가 나갔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아이를 붙잡을 수 없었다.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정자 씨와 김윤수는 상담실에 남겨진다. 최윤수가 나간 자리는 공허하다. 그 공허함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다른 직원들은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은행 내엔 긴장과 슬픔이 맴돈다. 어머니, 집에 가시죠. 김윤수가 말한다. 화가 난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도 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애통함도 있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딸에 대한 애절함과 절망이 있다. 정자 씨가 김윤수를 본다. 그의 얼굴을 헤아리려 해본다. 자신의 아들의 얼굴에 흐르는 모든 감정들을. 그리고 정자 씨는 알 수 없다. 어떻게 그 표정을 맞서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러자꾸나. 정자 씨가 대답한다. 그 한 문장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다. 김윤수가 정자 씨를 일으킨다. 손을 잡지는 않는다. 단지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은행을 나간다. 다른 직원들도 고객들도 그들을 본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은행을 나왔다. 아무 말 없이. 봄 햇빛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우리 곁에 비어있는 자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은행의 자동문이 닫힌다. 그 뒤로는 봄날의 거리가 보인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정자 씨와 윤수 씨의 세계는 완전히 변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책도 읽지 않았고 신문도 보지 않았다. 그저 창문으로 봄이 쏟아지는 거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 죄를 생각했다. 정자 씨는 거실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 아침이 오고 해가 지고 또 아침이 온다. 일주일이 이렇게 반복된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아들을 불렀다. 우리 윤수를. 정자 씨가 전화기를 든다. 손가락이 떨린다. 휴대폰의 화면에 아들 윤수라는 연락처가 보인다. 네, 어머니.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윤수야, 혹시 시간 되니? 정자 씨가 물어본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네. 지금 가도 돼요? 윤수 씨가 대답한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윤수 씨가 집에 도착한다. 어머니의 집. 자신이 태어난 그 집. 하지만 오늘 그 집은 다르게 느껴진다.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다. 왔니? 정자 씨가 아들을 맞이한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고 옷깃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깔끔함 속에서 오히려 피로가 배어나왔다. 마음을 다스리느라 애쓴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고요한 얼굴이었다. 아들도 그것을 본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1분, 2분, 5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정자 씨와 김윤수는 마주 앉아 있다. 그 사이의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가장 먼 거리처럼. 아들아, 내가 정자 씨가 말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한 이 죄에 대해 내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오랜 시간을 잃게 한 이 결정에 대해 최은경, 그녀와 그녀의 아이, 따뜻하고 고운 그 아이에게 지칭의 고통에 대해 정자 씨가 계속 말을 하려다 멈추고 다시 하려다 멈추고를 반복한다. 그 모습을 김윤수가 본다.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윤수가 어머니를 보면서 말한다. 아들이 말했다. 오랜 시간을 삼킨 아들 윤수가 나를 향해 처음으로 그의 고통을 드러냈다. 어머니, 저는 분노했어요. 오랫동안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도.
그 사람을 떠나보낸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왜 사랑이 죄인지, 왜 신분이 더 중요한지, 왜 어머니는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셨는지. 담담한 듯 뱉어내는 그 말에서 꾹꾹 눌러 담은 윤수 씨의 슬픔과 분노가 느껴진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다. 윤수야, 정자 씨가 아들을 보고 있다. 처음 보는 표정이다. 그러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은경이를 위해서도 2번 다시 찾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빨리 떠나주는 것이 은경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씩 너무 그립고 찾아가 다시 손을 잡고 미안하다 말하고 싶어도 매번 스스로를 때리며 꾹 참았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정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 윤수 씨가 피토하듯 쏟아내는 30년의 회한을 받아낸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랫동안 모르고 있던 아이가,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이가.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그 아이에 대해 알고 계셨다고요? 몇 번이나 만나셨다고요? 김윤수의 목소리에 상처가 담긴다. 아들의 말이 정자 씨를 깎아내렸다. 마치 칼처럼. 각각의 단어가, 각각의 진실이. 저는 제 인생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제 가슴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났고, 그 사람은 혼자였어요. 모두가 결국 혼자였어요. 김윤수가 울음을 터뜨린다. 아주 작은 울음. 어깨가 흔들리지 않지만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 윤수야. 내 아들, 정말로. 눈물 한 줄기가 정자 씨의 볼을 따라 흘러 턱 끝에 맺힌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완전히 깨닫는 눈물. 그 일이 있고 며칠간은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내 딸이 있다는 걸 알고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실 수가 있냐고요. 어머니가 또 나를 벌 주시는 줄 알았어요. 윤수 씨는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정자 씨를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뒤덮였던 눈빛에 이제는 묘한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데 박 기사가 그러더군요. 매번 은행에 가시는 날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를 세우고 한참 은행을 바라보셨다고요. 그리고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다고. 정자 씨는 마음이 아려온다. 윤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춘다. 망설였던 말들이 천천히 길을 찾는 듯했다. 김윤수가 정자 씨를 본다. 이해하는 눈빛으로. 저에게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신 거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정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 아들의 용서 앞에서. 어머니, 저는 아직 그때의 어머니의 결정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 자신의 결정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를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김윤수가 정자 씨를 향해 손을 내민다. 어머니를 향한 손. 그 손을 잡는 순간 오랜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 흉터처럼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정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의 손이 만난다. 오랜 시간 만에. 아니, 오랫동안 항상 먼 거리에 있었던 두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그 거리를 인정하며 만난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윤수야. 애미가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용서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었다. 울음 한 번 없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우리는 다시 최윤수를 만나기로 했다. 이번엔 마음을 다잡고 준비된 걸음으로. 정자 씨와 김윤수는 은행 앞에 도착한다. 두 사람은 조금 불안해 보인다.
특히 정자 씨는 은행 문이 열린다. 수없이 드나들던 은행이었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공간인데 마음이 다르니 풍경도 달라 보였다. 창구에 최윤수가 있었다. 그 아이는 우리를 보고 놀랐다. 정자 씨와 윤수 씨를 보는 최윤수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다. 안녕하세요. 최윤수가 인사한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에는 질문이 담겨 있다.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던 최윤수가 결심한 듯 대답한다. 네,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있어요. 최윤수가 대답한다. 그동안의 침묵과 고민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다. 우리는 은행 옆에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3인용 테이블, 우리 셋이 앉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최윤수가 먼저 입을 연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눈빛엔 경계가 서려 있다. 따뜻한 그녀의 미소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던 정자 씨는 최윤수의 낯선 모습에 마음이 다시 한번 아려온다. 혹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정자 씨가 조심스레 대답한다.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계속 걸려서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윤수 씨도 말을 거둔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소란을 일으킨 점,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도 미안합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었을까. 윤수 씨가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 말을 이어간다. 그의 말이 조심스럽다. 그래도 그냥 괜찮은지 보고 싶었습니다. 최윤수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한숨처럼 작은 숨을 내쉰다. 그날은 갑자기 자리를 떠서 죄송했어요.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냥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고. 아니에요.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윤수 씨가 용기를 내 최윤수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에서 너무도 사랑했던 그때. 그녀와 그녀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하다. 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 못하겠어요. 최윤수가 말한다. 그녀의 큰 눈망울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는 저한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면 엄마가 슬퍼 보여서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최윤수의 말이 떨린다. 멈추었다. 다시 시작한다. 그 아이가 말했다. 오랫동안 모르고 살아온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처음 만난 아이가 그 아이의 복잡한 감정들을.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이 넘쳐 흘렀다. 그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마치 다른 계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앉아 있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아니라 그 다음이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최은경의 생각이, 가치관이 카페 테이블을 채운다. 그 사람은 정말로. 정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한다. 자신이 몰랐던, 애써 무시했던 그 사람의 가치에 다시 한번 무너짐을 느낀다. 할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 게 의문이에요. 최윤수가 정자 씨를 할머니라고 부른다. 계속 들어오던 그 호칭이 어쩐지 다르게 들린다.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을까? 왜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는지, 왜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안 하셨는지. 최윤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할머니가 저를 찾으셨는지. 최윤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니다. 이 상황 자체를 향한 분노다. 저는 아버지 없이 지금껏 살았어요. 이제는 엄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얼 하려고. 최윤수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터진다. 그 순간
정자 씨는 알았다. 지금 흘러나오는 말들이 단지 원망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세월의 상처가 되돌아오는 울음이라는 걸. 그 어떤 말로도 이 고통을 덜 수 없었다. 사랑을 끊었던 그날의 선택이 이제야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울지 않았다. 이 아픔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자신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미안하다. 아가, 정자 씨가 말한다. 이 아이에게 처음으로 직접 사과한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무 늦었지. 그땐 옳다고만 믿었어. 내 결정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정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저는 왜, 최윤수가 울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단순히 분노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혼란스럽다. 엄마가 있었다면, 엄마가 그 말을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마음속 미움이 다 사라지진 않아요. 정자 씨의 마음이 아려온다. 하지만 당연한 말이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사죄받기엔 저 아이의 세월은 너무 길었다. 정자 씨는 눈을 지그시 감는다. 그래,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없는 그녀를 생각하며 정자 씨는 눈물 어린 사과를 한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최윤수가 입을 연다.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를 미워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요. 할머니의 미안하다는 말 진심 같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 말이 칼처럼 아렸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정자 씨는 그 아픔 속에서 처음으로 용서라는 게 얼마나 먼 길인지 깨달았다. 잠시 정적.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는다. 김윤수는 한참을 말없이 손끝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윤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는 게 내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 윤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손가락이 커피잔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솔직히 나도 염치 없다는 거 알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고 너한텐 아버지라는 말 한 번 하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지. 근데 내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저리더라. 은경이랑 너무 닮았어. 웃을 때 눈 모양도 잠깐 고개 숙이는 습관도 똑같아. 윤수 씨는 잠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입을 닫는다. 딸이 어떤 말을 해주길 기다리는 걸까? 최윤수는 시선을 피한 채 커피잔을 만지작거린다. 잔에 남은 온기가 점점 식어가는 걸 바라본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윤수 씨는 다시 말을 이어간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있었더라면 이렇게 너도 너의 엄마도 잃진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나. 최윤수의 입술이 떨린다. 내 이름이 윤수라 했지. 윤수 씨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쉰다. 그 이름을 듣고 한참을 울었단다. 그렇게 멀리 있으면서도 은경이는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더라. 최윤수는 살짝 눈을 들었다가 다시 내린다. 표정이 복잡하지만 눈동자 어딘가에 작은 떨림이 스친다. 그 이름 엄마가 지어줬어요. 이유는 묻지 않았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김윤수의 눈가가 젖는다. 그러나 울지 않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는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다만 내가 괜찮다면 조금씩이라도 나를 알아가 줬으면 좋겠구나. 긴 침묵. 최윤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숨을 내쉰다. 그리고 조심스레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차가워졌네요. 차가워진 커피를 내려놓은 최윤수는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더 이상 아무런 대답이 없다. 커피만큼 아직 차가운 마음 탓일까? 윤수 씨는 종업원을 불러 조용히 말한다.
잠시 후 새로 내린 커피가 담긴 잔이 최윤수 앞에 놓인다. 커피가 너무 식었구나. 따뜻한 건 마음도 좀 진정시켜 주더라. 힘든 날엔, 힘든 마음에는 따뜻한 게 제일 낫더라. 최윤수가 고개를 들며 그 말을 바라본다. 순간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린다.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다. 그 말,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최윤수의 입가에 웃음이 맺히는 듯 한다. 힘든 날엔 따뜻한 게 좋다고,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정자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 말에 얼마 전의 기억이 조용히 되살아난다. 은행 창구 너머로 자신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던 윤수의 손. 물의 온도와 함께 전해지는 그 다정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날이 떠오른다. 정자 씨는 잠시 시선을 내리고 입술을 깨문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김윤수는 그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말을 잇는다. 그래. 그런 사람이었지. 그럼 오늘은 따뜻한 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최윤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신다. 김이 살짝 피어오르며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머문다. 조금은요. 짧은 침묵. 서로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 안에 작고 조심스러운 온기가 스며든다. 식어버린 커피가 다시 따뜻해지는 동안 그들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렸다. 아직은 멀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날의 온기는 분명 새로운 시작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잠시 후 시계의 초침 소리가 잔잔히 흐른다. 최윤수가 손목 시계를 보고 조심스레 일어선다.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자 씨와 윤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고개를 숙인다. 세 사람 사이로 잠깐 머뭇거림이 흐른다. 그래. 그래, 수고 많았다, 아가. 최윤수가 작게 고개를 숙인다. 문 위의 종이 가볍게 울리며 그녀가 밖으로 나간다. 문이 닫히자 카페 안엔 잠깐의 고요가 내려앉는다. 정자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방금 전까지 마주 앉아 있던 자리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하다. 김윤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댄다. 안도와 아쉬움이 뒤섞인 표정이다. 그래도 나쁘진 않았죠, 오늘. 정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빛이 눈가에 맺힌다. 문 쪽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엔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종이 울린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든다. 최윤수가 다시 들어와 서 있다. 할머니, 정자 씨는 그저 최윤수를 바라본다. 통장 개설하시던 거 다음에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 짓는다. 혹시 날이 추우면 따뜻한 차도 한잔 하고요. 정자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입술이 떨리고 눈가에 번지던 미소가 살짝 젖는다. 윤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는다. 짧은 인사 한마디가 긴 세월의 벽을 흔들었다. 확신은 없었다. 다만 아주 멀리서부터 다시 걸어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가능성 하나가 세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 두고 있었다.